안녕하십니까, 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공예품에서 문화 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는 작업입니다. 신라의 고분인 적성 목각분에서는 도굴이 어려운 묘제의 이점으로 인하여 금제 장신구를 위시한 금속 공예품과 도자공예, 칠공예, 유리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그 무덤은 장군총으로 대표되는 적석총과 벽화고분으로 유명한 봉토석실분이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의 초상화가 그려진 걸로 유명한 동수의 묘인 안악사모분과 무용도가 그려진 무용총 등의 이런 벽화고분은 해화 유물이 희박한 삼국시대 해화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 또한 고구려와 같은 부여조끼이기 때문에 묘제 또한 고구려와 동일한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성 시대에 만들어진 석천동과 방이동에 있는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왕릉급 무덤군이 송산리 고분군이고 다시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고분군이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근데 송산리 고분군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그 배수로 작업을 하는 중에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된 고분이 전돌에 그 아름다운 무늬가 장식된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전축분이로 백제 25대 문영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다량의 유물들은 백제의 6세기 전반에 웅진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의 적석 목각분이 신라 고분의 대표적인 묘제이고 순영에 술간이라는 벼슬을 한 지는 여기에 존칭에 해당됩니다. 어숙의 무덤의 봉토석실분은 고구려의 영향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적석 목각분으로 월성로 가 13호분부터 시작하여 경주 보문동 부부총에 이르기까지 수천 기의 고분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보문동 부부총은 이후에 여러분이 그 귀걸이 장식 기법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표형분으로 만들어진 무덤으로 남편의 무덤은 적성목각분이고 부인의 무덤은 행일식 석실분이라서 신라의 묘제가 적성목각분에서 행일식 석실분으로 변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적성목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을 안치한 목간과 부장 유물을 담는 상자, 그리고 목간과 부장품을 넣은 상자 바깥쪽에 한글말로는 덧널이라고 하는 목각을 설치하고요. 그 위에 다듬지 않는 맷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윗부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분의 크기가 15m에서부터 항남대총 남분과 북분 경우에는 20m가 넘는 뒷동산만한 무덤들이 경주 시내에 집중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원형분과 쌍분이라고 해서 원형분 두 개를 합친 그런 표형분도 있습니다. 봉분이 분명한 것은 한 100여 기 정도이나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무덤까지 하면은 1000여 기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적성목각분의 상한 시기와 전성기와 소멸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나 대략 상한 시기는 4세기로 보고 마립간 시대의 왕릉급 무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지정왕 때 순장제도가 폐지되고 또 포평왕 때 불교가 공인됨으로써 장례 풍습이 후장에서 박장으로 변함에 따라 행열식 석실분으로 변하고 경주 평지에서 무덤은 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목관과 부장유물을 넣은 부장계, 그리고 그 위에 목각을 설치를 하고 적석부와 봉토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덤을 도구를 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봉토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목각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무너져 내리고 위에 적석부가 함몰됨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돌들이 발굴 현장에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적석부 청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 발굴을 했을 경우에 많은 양의 출토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라 적석 목각분 중에 항남대총 남분과 북분이 4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고, 문영왕릉은 웅진시대 6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무덤에서 나온 그 출토 유물을 숫자를 비교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 시내 고분 사진을 보시면요, 이 노설이 일대에 금관총이 최초로 발굴이 되었고, 금령총, 서봉총, 그리고 식리총들이 있고요. 해방 이후에 우리의 손으로 처음 발굴된 것이 호우총이고요.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 천마총과 항남대총이 발굴되었습니다. 월성동 고분군이고요. 항남동 일대와 경주 전 시내, 그리고 경주 근교의 금천리나 양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분의 발굴은 이어져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고분의 발굴의 역사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1921년에 처음으로 발굴을 시작되었고, 24년에 금령총과 식리총, 그리고 서봉총이 26년, 해방 이후 우리들의 손으로 발굴한 것이 호우총이고요. 그리고 항남대총 남북분을 발굴하기 전에 먼저 시험으로 발굴한 항남동 155호분이 천마총입니다. 이 고분의 발굴 사진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폐고분이었는데요. 여기서 금관이 출토가 되어서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분을 발굴을 하고 주인공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분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을 통해서 고분의 이름을 붙이는데, 최초로 금관이 출토되어서 금관총이라고 하였고요. 여기는 민가의 뒷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조사가 되었고,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고분의 발굴도 금관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금령총은 금제 방울이 출토되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또한 폐고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토된 것은 금관을 비롯한 장신구들이 소형인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나이 어린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금관총과 금령총의 폐고분에 이어서 봉분이 조금 남아있는 노서동 129호분을 의도를 가지고 발굴을 하였는데요. 여기는 서봉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연유를 말씀드리면,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스웨덴의 쿠스타프 황태자가 고고하게 관심이 많아서 이 발굴 현장에 온 것을 기념하여 스웨덴의 한자어인 서전국의 서자와 이 무덤에서 나온 금관의 새 장식을 봉황으로 해서 서봉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항남대총 남분과 북분을 발굴하기 전 시험 발굴로 항남동 155호분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천마가 그려진 장리가 출토되어서 천마총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라 고분의 발굴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그 공예품 중에
재료의 조성 성분이나 또는 장식 기법이나 또는 형태나 기능적인 면 등에서 중국 이서 지역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예들이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유리 용기들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었고요. 금제 유물 중에서 금제 장신구의 표면에 금사와 금 알갱이가 장식된 것을 우리가 누금 세공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누금법의 장신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고분에서 출토된 누금법의 장신구를 통해서 누금 세공 기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기는 월성로 가 13호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남대총 남북분, 금간총, 서봉총, 참마총, 금령총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유리 용기류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리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부여 합송리 석간묘에서 출토된 유리제 간옥과 같은 이런 출토 유물이 초기 철기의 도입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분은 납바리움계 유리고요. 구설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다음 원상국 시기로 가면 칼륨 유리로 장신구의 유리 소옥, 그러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목걸이이고요. 이러한 그 유리 알들은 제조됐던 거푸집이 같이 발견이 돼서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삼국시대 적성목각분에서 출토된 이런 용기류들은 원삼국 시대나 그 이전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리와 달리 성분이 소다 석회 유리이고, 그 기형이나 장식 기법 면에서 로만 유리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이 유리는 부처님의 사리를 담는 사리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홍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사리기 사진입니다. 그럼 적성목각분에서 출토된 로만 계통의 유리를 설명하기 전에 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본 후 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는 그 실리카라는 그 이산화규소를 뼈대로 해서 융제와 안정제, 착색제 등을 넣어서 고온에서 용해시켜서 인공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고대로부터 내수성과 투명성, 그리고 보석에 준하는 가치로 인해서 중요한 교역의 대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조성 성분과 제작 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술사적인 접근 이외에 무물의 교역과 전래 경로를 밝혀주는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이 유리의 기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고학적인 출토 자료로 보아서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고대 문명의 발생지로, 서쪽으로는 동지중해 연안을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고요. 북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를 지나면 스테프로 연결이 되고, 동쪽으로는 이란의 고대 왕조 파르티아를 지나면 인두스 강까지, 유역까지 연결이 되는 고대 문명의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유리는
유리를 제조하는 그 비전서라는 그 점토판이 현존해서 아마도 2300년경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17세기경에는 유리 생산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유리공예는 기원전 1500년경에는 동지중해 연안으로 확산이 되고 다시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 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1세기 중력경에 동지중해 연안에 시리아 유리 장인들이 수요가 많은 이탈리아로 이주해 감에 따라 로마가 유리 생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유리를 만드는 방법은 코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코어 기법은 그 만들고자 하는 용기를 점토로 만든 이후에 그 겉면에 유리액을 묻혀서 냉각시킨 후에 그 속에 점토를 긁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그 핫도그를 만드는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리는 불투명한 유리고 용기는 작은 용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코어 기법에서 유리 성형법에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원전 1세기경에 시리아 장인들이 고안해낸 블로잉 기법이라는 유리 성형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해된 점성 상태 유리액을 금속 파이프 한쪽 끝에 붙이고 그 반대편을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성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치성법이라고도 하고요. 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로잉 기법, 대롱불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롱불기법의 흔적은 유리 용기 바닥에 나 있는 폰티 자국으로 또 확인이 되는데요. 서봉총에서 나온 유리 대접의 바닥면에 있는 그 폰티 자국입니다. 이 금속 막대기인데요. 1차로 불어낸 이런 유리 형태를 쉽게 잡고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금속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만들고 형태를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고 2차적인 장식을 가할 수도 있는 이런 폰티 자국이 나 있는 것이 대롱불기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치성법으로 성형이 되는 유리 용기는 유리의 제1의 특징인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리가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고 일상생활 용기에까지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리는 로마에서 주로 만들어 큰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만 유리라고 하는데 그 로만 유리의 조성 성분은 실리카에다가 산화나트륨과 산화칼슘을 넣어서 만든 소다 석회유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장인들이 고안한 그런 대롱불기법이 로마에서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껌붙임 장식이라고 해서 유리액을 용기의 표면에 붙여서 망목문이나 뭐 파상문 같은 거를 만드는 껌붙임 장식이나 유리액으로 점을 찍는 장식, 그리고 유리의 표면을 커팅하는 그런 장식들도 로만 유리의 대표적인 장식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유리는 로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이후에 비잔틴 유리와 그리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동지중해 연안, 지금 특히 시리아를 위시한 레바논 등지의 시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이런 유리, 후기 로만 유리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로마와 동로마 영내인 동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리를 로만 유리라고 하고 이런 유리들은 흑해 연안이나 유럽 전역, 이집트 등지로 보급이 되고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이나 신라 경주에서도 출토회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유리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항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일명 망목문 유리배라고 일컬어지는 유리컵이고요. 오른편이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입니다. 이 두 유물이 적성목각분에서 출토된 유리기가 로만 유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항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망목문 유리배는 높이가 12.5cm고요. 구연부를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직경이 10.5cm입니다. 둥글게 구연부를 만든 위에 푸른색의 유리끈을 돌려서 장식을 하였고요. 이거와 동일한 색깔의 유리끈으로 몸체에 그 파상문을 장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법이 앞서 말씀드린 로만 유리의 장식 기법인 유리끈 기법입니다. 끈붙임 장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물무늬나 파상문과 같은 무늬를 만듭니다. 표면에는 기형과 같은 유리색으로 굽 아래 부분까지 3단에 걸쳐서 망목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른 목골로 무늬를 만들고 있어서 일명 망목문 유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끈으로 구연부를 장식을 하거나 용기의 표면에 이런 유리끈을 덧붙여서 망목문, 파상문 무늬를 장식하는 이런 기법의 유리 용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봉총이나 금관총에서도 출토가 되고 독일에서 또 출토된 망목문 유리잔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출토가 되었고요. 중국 하북성에 있는 복만호 묘나 경연 조시묘에서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항남대총 남분 출토 유리배와 같은 유형의 장식 기법의 유리배가 서봉총에서도 출토되었고요. 금관총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건도 사진입니다. 로마 유리 장식 기법에는 유리끈으로 붙이는 장식뿐만 아니라 유리액을 유리 용기의 표면에 붙여서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장식이라고 하는데요. 금령총에서 출토회가 있고 독일 켈런에서도 출토 유물이 있습니다. 항남대총 북본에서 출토된 커트문 유리와는 사산족 이란에서 굉장히 발달한 유리 장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은 높이가 25cm이고 성분은 항남대총 남분에서 나온 아까 망목문 유리배와 마찬가지로 로만 유리에 속하는 소다 석회 유리에 해당됩니다. 역시 대롱불기법으로 만들어졌고요. 바닥의 저면에는 폰티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끈으로 목 부분에 11줄을 돌려서 장식을 했고요. 이렇게 구연부는 물을 따르기에 편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유리액으로 원형을 둥글게 처리했고 그 가장자리를 청색 유리끈을 덧붙였습니다. 타원형의 몸체에 안정된 굽과 물을 따르기가 좋은 구연부 그리고 손잡이가 하나 있는 구연부에서부터 몸체까지 기역자형의 손잡이도 이렇게 검실로 감겨져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근데 어떤 용도로 감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사용 당시에 깨어진 것을 동여매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분과 성형법, 장식 기법은 항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망목문 유리배의 설명과 동일하고요. 이 기형면에서 봉수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오이노코에라고 하면 원통형 몸체의 입 주변이 삼엽형을 이루고 손잡이가 하나 달린 그리스 기형을 오이노코에라고 합니다.
여기 다양한 그리스 기형 중에서 잎 부분이 물을 따르기 좋게 되어 있고 몸체가 둥글고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는 이런 기형이 오이노코에인데요. 이 그리스의 오이노코에는 희석시킨 포도주를 개인의 잔에 붓는 데 사용하는 용기라고 합니다. 신화도가 그려져 있는 루브 미술관 소장의 오이노코의 사진입니다. 유리병의 기형의 유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오이노코에의 이런 기형은 유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로마에서는 유리제 오이노코에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남대총 남분출도 유리병과 유사한 형태의 오이노코의 유리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란의 사산조에 이르면 금속 공예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 중에서 금속기의 기형으로 오이노코에가 전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따르기 좋은 잎부분과 그리고 둥근 몸체, 안정된 굽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는 이런 금속기는 요 가운데 그 몸체에 아나히타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나히타 여신이 장식되어 있고요. 여기는 날개가 달려있는 낙타문이 장식되어 있는 언제 물병들이 이란의 사산조의 금속기의 기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산조 문화가 이제 동쪽으로 전래됨으로써 실크로드를 경유하여 남북조 시대에 중국에 전래됩니다. 페르시아이라는 뜻의 호인이 페르시아 병인 호병을 들고 있는 이런 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풍의 문화가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호풍이라고 하는데 당 현종 연간에 유행했던 호풍의 영향으로 이런 호병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역 투르판에서 출토된 물병과 장애태자 묘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기형을 보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호풍의 영향으로 호병이 큰 인기를 끌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기능상의 편리함을 강조한 물 따르는 부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변하면서 호병에서 봉수형 병으로 변화되는데요. 수당대 발전하였던 도자기의 기형으로 청자나 백자나 삼체의 이런 봉수형 병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연부가 그냥 물을 따르기 좋은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길조나 서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훨씬 장식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남대총 남분출토 봉수형 유리병을 우리가 기형에서 온 명칭으로 봉수형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 기형은 사실적으로 변화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오이노코의 형으로 명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봉수형은 오이노코에서 변형되어 온 것이므로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 조성 성분이나 장식 기법과 함께 기형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유리공예에서도 이용이 되었고 그리고 사산조 이란에서는 금속기의 기형으로 전형화가 되고 그것이 사산 문화의 동점으로 인하여 중국 수당대에는 봉수형의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걸로 보아 기형의 유래 면에서도 로만 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남대총 남분에서 한 세트로 출토된 듯한 이런 망몽몽 유리배와 봉수형 유리병은 성분과 기형과 장식 기법 면에서 로만 유리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입되었는지 그리고 경주 시내의 근교에
있는 덕동리에 유리방이라는 자연 불악이 있어서 국내 생산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흙이나 장식 기법에서 우수한 이런 유물이 적성목각본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중요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호병은 기능상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물 따르는 부분이 장식적으로 변한 것이 특징인데요. 중국인이 좋아하는 길조의 머리나 상상의 동물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동물 머리 모양으로 변한 구연부를 가진 그런 병을 봉수형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수나라와 당나라 때는 발달하였던 도자기의 기형으로 청자 봉수형 병과 백자 봉수형 병, 삼체로 만든 봉수형 병들의 현존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항남대총 유리병은 중국에서 사실적으로 변형된 일명 봉수형으로 정착되기 이전 단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오이노코의 형으로 명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라고도 여겨집니다만 봉수형은 오이노코에서 변형된 명칭이기 때문에 내포하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 성분이나 장식 기법과 함께 명칭의 유래로 보아서 로만 유리에 속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 신라 고분출토 유리기들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북방 루트설이 지배적입니다. 흑해와 카스피의 위쪽으로 해서 이 지금 실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마르칸트와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사이에 서역 북도와 남도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낭을 지나 장안을 지나 신라로 왔을 거라는 경로도 추정이 되고 있으나 유리 용기가 파손이 쉬운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초원지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남대총 남분에서 그 세트로 출토된 그 유리컵과 유리병 두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20여 개에 해당하는 모든 다른 그런 신라 고분 출토 유리기들이 다 수입품인지 아니면 경주 근교 덕동리의 유리방이라는 자연 불악이 있어서 국내 생산의 가능성도 제시하는 학자의 의견이 있듯이 국내에서도 일부 제작되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기나 장식 기법 면에서 우수한 로만 유리기가 적성목각본에서 출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신라와 중국 이서 지역과의 문화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